어디서 결혼할 건지 별짓을 다 하면서 건너. 이거 아니에요. 결혼 후 신혼여행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2만 원 정도. 수정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이제 수정 추가 비용이 나오니까 어중간한 업그레이드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야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이 안 돼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맞춤 정장 비용이 한 돈을 써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못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계약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제 슬슬 4월달 되고 5월달 되고 날씨가 되게 풀리고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결혼을 먼저 한 선배로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잘해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다리 하나 건널 때도 두들겨 보고 던져보고 깨물어보고 들었다가 내떴다가 문짝했다가 걸렸다가 배웠다가 별짓을 다 하면서 건너갔거든요. 그랬던 저의 경험들을 합해서 총 비용과 후회 있던 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뭘 잘 몰라서 그냥 네이버에다가 웨딩 박람회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웨딩 박람회 하고 있는 하나 뜨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그냥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분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플래너님이 계셨습니다. 플래너님과 제휴되어 있는 업체에서 스드메를 해야 했어요. 이게 플래너님과 하는 계약 조건이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3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요.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추가됩니다. 추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추가되면 배로 뛰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 300만 원은 그냥 워밍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드메랑 플래너님을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베뉴를 고르셔야 돼요. 어디서 결혼할 건지. 호텔 결혼식을 하고 싶다,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다,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한옥이나 이런 데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계약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좀 괜찮다 싶은 웨딩홀들 한 5군데에서 한 8군데 리스트를 다 추려서 플래너님이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님이 거기 웨딩홀에 전화를 해서 이날 가보고 싶은 되는 날짜 있냐? 그렇게 하면은 웨딩홀에서 이날 된다, 아니면 이날 안 된다 하면은 또 물어보고 왔다 갔다 주고받았어요. 이상하게 웨딩홀들이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플래너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바로 받아. 그래서 생각보다 웨딩홀 투어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제가 계약한 웨딩홀은 더 채플렛 노년인데요. 더 채플렛 노년에 웨딩홀이 딱 2군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곳은 여기였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여긴 무조건 가봐야 돼, 너무 예쁘다 싶어가지고 투어 예약을 이때 했던 건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좀 좁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웨딩홀을 가서 봤는데도 좁으면 이게 하객들이 와서 바글바글 할 때는 더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웨딩홀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홀도 한번 보시겠어요? 해서 네, 뭐 볼게요 해서 갔는데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 라메르 홀이라고 약간 이렇게 교회 느낌으로 경건하고 성숙하고 좀 단아한, 아무튼 제 마음에 너무 쏙 든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그 웨딩홀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웨딩홀을 정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공주놀이의 끝판왕 드레스를 고르러 가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스드메에서 그 드레스도 플래너님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휴업체에서 골라야 했어요. 제휴업체에도 드레스 샵 리스트가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저는 그 드레스 샵을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 하나같이 입어봤었는데요. 드레스 샵을 갔었을 때 입어보는 피팅 비용이 샵마다 5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저는 4군데 정도를 가서 입어봤기 때문에 피팅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웨딩 드레스 샵을 고를 때 내가 어떤 체형인지, 나의 체형에서 보완해야 되는 점은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드레스 샵을 고르셔야 되고, 실크 드레스를 입을 건지 아니면 비즈 드레스를 입을 건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는 비즈 드레스 샵을 가서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나는 비즈 진짜 테러블이야. 그 뒤로는 다행히 저희가 이제 바로 정신을 차리고 제이미 브라이드라는 실크 드레스가 예쁜 샵을 골라서 결정하긴 했는데 돈 낭비한 게 생각이 나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가 신랑 거 정장이에요. 살면서 정장 한 번 정도는 계속 입지 않을까 싶어서 정장은 맞춤으로 했고요. 맞춤 정장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랑 정장까지 맞추고 나면 이때쯤에 결혼식 반지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못했어요. 그때 막 이사 겹치고 막 신혼집 인테리어 겹치고 막 나중에 맞추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돼요. 아까 맞췄던 촬영용 드레스랑 신랑 맞췄던 정장이랑 입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튜디오 촬영인데 이 스튜디오에서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저는 야외에서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그 자연광 펼쳐지는 그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마음속으로 나는 한 번 더 찍을 거야. 이런 다짐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 스튜디오 촬영은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보자 했던 건데 연습용으로 찍었다기엔 돈이 좀 너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출장 메이크업 안 했어요. 붓기도 그냥 안 했어요. 어차피 나는 다시 찍을 거니까. 스드메 묶음 계약이 257만원, 그 사진 보정비랑 사진 추가 촬영비 이게 한 180만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드레스를 이제 갈아입혀주실 이모님 비용이 25만원 정도, 드레스 피팅 비용이 20만원, 신랑 맞춤 정장이 250만원, 732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찍은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 얼굴에 있는 주근깨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웃을 때 이제 광대 올라가는 것도 마음에 들고 자연스러운 보정을 원했는데 너무나 인위적으로 보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근깨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 턱은 너무 뾰족해지고 남편 여기에 나와 있는 약간 그 사각턱 같은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이돌 마냥 이렇게 뾰족한 턱이 돼서 오니까 수정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뭔지 아시죠?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탄으로 가는 느낌. 근데 이제 수정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이제 수정 추가 비용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갔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야외에서 결혼사진 찍고 싶어라는 다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야외 촬영을 제가 이제 사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야외 촬영 사진본을 받았을 때 이거야! 이거지! 바로 이거야! 진짜 버릴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이 더 싸. 야외 촬영비는 한 380만 원 정도 들었어.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골랐더라면 적어도 500만 원은 아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있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본식 드레스만 고르면 돼요. 본식 드레스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플래너님도 직원분도 제 남편도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거다 한 드레스가 있어요.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그 드레스가 가격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드레스였던 거예요. 13만 원을 추가를 해서 더 금액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첩장하고 식권 한 2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대망의 결혼하는 날입니다.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도 제휴되어 있는 업체에서 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다니는 그 헤어쌤이 제휴되어 있는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도유쌤한테 머리를 받았고요. 헤매쌤을 이제 지정하게 된다면 금액 추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16만 원을 추가를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진짜 다 추가예요. 추가. 결혼식 비용은 식대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고 답례품은 한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웨딩홀 사용료라는 게 있는 거. 빔 프로젝터를 쓰고 홍보용품 내고 뭐 신부 대기실 생화라든지 뭐 포토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드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전부 다 기본. 추가 안 하고 그냥 기본. 포토 테이블도 안 꾸미고 기본. 모든 거를 그냥 다 기본으로 했습니다. 어중간한 업그레이드는 제가 하게 되었을 때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기본으로 맞춰서 웨딩홀 사용료는 638만원, 플라워 샤워가 22만원, 전문 사회자 28만원, 혼주, 헤어 메이크업 그게 한 65만원, 아버님과 도련님 양복을 한 100만원 정도, 계가 16만원, 웨딩 네일이 15만원, 그리고 이제 저는 포토부스를 추가로 더 했어요. 이게 40만 7천원, 헬프 이모님 비용이 25만원 정도. 양가 어머님하고 이제 친척 어른들 2부 드레스로 한복을 맞췄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포함해서 혼주 한복 한 160 정도 나왔고요. 본식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최대성 씨께서 결혼 선물로 엄청나게 싸게 해주셨습니다. 엄마 호텔 비용이 30만원, 태백, 뭐 웨딩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 든 비용은 3,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결혼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딜 가야 되죠? 신혼여행 가야 되죠. 여기서 잠깐 제가 바로 왕년에 잘 나가던 여행 유튜버였잖아요. 제 신혼여행만큼은 또한 업체도 끼고 싶지 않아요.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저는 신혼여행은 태국으로 일주일 정도 갔고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결제를 직접 했습니다.
숙박비는 1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항공권은 1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어른들한테 드릴 양주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샀더니 면세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 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뭐 타고 놀고 하는 거에 한 200만 원 정도 써서 630만 원 정도 썼네요. 이렇게 저는 결혼식 준비, 결혼하는 당일, 결혼 후 신혼여행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5,252만 원 정도. 가전 가구, 집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예물, 뭐 결혼 반지 이런 거를 포함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이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는 정말 쓸 것만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는 듯이 엄청나게 금액이 좀 커져 있더라고요. 뭘 선택하든지 간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야 돈을 써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휴되어 있거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면 이건 진짜 괜히 했다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웨딩이라는 건데요. 아이웨딩이 뭐냐면 바로 결혼 준비하는 사이트인데요. 진짜 결혼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 광고가 저한테 늦게 들어온 게 너무나도 개탄스러워요. 아이웨딩이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스드메가 제휴되어 있었잖아요. 드메는 그래도 조금 나름 괜찮았었는데 스튜디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결국엔 제가 제 돈 주고 다시 재촬영을 했잖아요. 이런 불상사가 없는 게 아이웨딩은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난 드메만 하고 싶어. 그럼 드메만 할 수 있어요. 스튜디오만 하고 싶어. 그럼 스튜디오만 할 수 있어요. 스메만 하고 싶어 하면 스메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지 않아요? 가격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 할인율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리워드 센터. 리워드 센터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라도 결제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셨으면 후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리뷰 작성. 그 리뷰를 작성을 하면 포인트를 제공해줘요.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금화가 가능해요. 배달의 민족도 리뷰 쓰면 그냥 리뷰 이벤트 같은 거 받는 건데 돈 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리뷰를 쓰면 돈을 돌려줘.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도 리뷰 쓰면 그래도 돼. 진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라고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이거 믿을만한 거 맞아? 안 예쁜 그런 업체들만 가득한 거 아니야? 아이웨딩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웨딩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미 자본을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 서비스 보증제, 에스크로제 결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내가 받아보고 경험해본 다음에 구매 확정하는 거. 그제서야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할인을 하면 할인한다고도 다 적혀있고 추가 비용도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 준비하면서 사용되는 게 돈만이 아니에요. 내 체력, 내 시간. 근데 이것들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들어가 볼게요. 오마이갓. 보이시나요? 진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원하는 웨딩홀 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짜를 받아놓고 다시 물어보고 내가 다시 확답하면 다시 물어보고 그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어플에 예약할 수가 있잖아요. 플래너 낄 필요가 없이 시간이 너무 절약되잖아요. 한 방에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보잖아요. 그럼 세세한 것들을 모를 수가 있다. 웨딩 전문가 상담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딱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웨딩톡이 있잖아요. 이걸로 뭐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안내사항 같은 거 다 여기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얼마에? 결혼 준비하는 이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 아프고 하시죠? 이게 결혼이 끝나면 이게 다 추억이 되는데 이 추억에 조그만 후회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결혼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짜 결혼 준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